묘하게 폴드7이 더 얇아 보일 정도요. 풀스크린으로 변한 커버 디스플레이가 되겠죠. 원 UI의 시계 스타일 감성이 확 올라갔다라는 느낌이에요. 안녕하세요, 볼트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7월 9일 밤 11시에 공개된 폴드7, 플립7, 워치8, 워치8 클래식의 실물을 저도 직접 보고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둘러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폴드7 그리고 플립7의 실물 한번 볼 거고요. 이어지는 다음 영상에서 워치8과 워치8 클래식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폴드7부터 둘러보도록 할게요. 폴드7은 블루 섀도우, 실버 섀도우, 제트 블랙이 기본 컬러고요. 삼성닷컴 한정 컬러로 민트가 나옵니다. 블루 섀도우부터 보여드리면 S25 시리즈의 네이비랑 비슷하면서 조금 더 밝은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색이 무거운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실물을 보게 되면 너무 어둡다, 진하다 이 정도는 아니라서 기본 컬러 중에 유일한 유채색이지만 제 취향에는 좋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버 섀도우는 S25 시리즈의 실버 섀도우랑 거의 대동소이해 보였습니다. 화이트가 없다 보니까 밝은 컬러를 원하시면 실버 섀도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S25 엣지처럼 슬림해진 외관과 잘 어울리는 그런 컬러였습니다. 제트 블랙은 S25 울트라의 티타늄 블랙이랑 거의 동일해 보였고요. 가장 통일성 있는 컬러라고 볼 수 있는 게 이번에 카툭티가 선 부분을 제외하고 링 부분은 모두 유광 블랙으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카툭티까지 제트 블랙 컬러가 가장 일체감이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닷컴 한정 컬러죠. 민트를 보도록 할 건데요. 민트는 보자마자 시원해요. 요즘처럼 무더운 날씨에 확 시원한 느낌이고 녹색 비중이 많은 민트가 아니라 파란색 비중이 많은 민트라서 쌈무 느낌은 또 아니에요. 민초 아이스크림 느낌이 조금 더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색상도 색상인데 폴드7의 가장 큰 변화는 두께죠. 폴드7은 진짜 실물을 보자마자 와, 왜 이렇게 얇아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이게 호들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진짜예요. 실물 보고 오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스펙상 접었을 때 8.9mm, 펼쳤을 때 4.2mm이기 때문에 폴더블 중에서 가장 얇은 수준이고요. 이게 디자인 때문인 건지 이렇게 겹쳐서 보면 묘하게 폴드7이 더 얇아 보일 정도예요. 물론 이렇게 내려놓고 똑같이 비교하게 되면은 폴드7이 조금 더 두꺼운 티가 나죠. 그러면서 무게도 215g이기 때문에 전작인 폴드6에 대비해서 24g이나 가벼워졌고요. 폴드 SE랑 비교해도 21g이나 가벼워진 데다가 S25 울트라랑 비교해도 오히려 3g이나 가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한 세대만에 정말 놀라울 만한 경량화를 보여줬고요. 그런데 이런 경량화의 이면에는 희생당한 게 분명히 있죠. 바로 S펜 지원이 빠졌습니다. 언팩 영상을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S펜 인식을 위한 디지타이즈 패널 자체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S펜은 전혀 이용할 수가 없고 언팩 영상에서는 S펜 디지타이저가 빠진 만큼 티타늄 플레이트가 그 자리를 다시 차지하는 그런 느낌으로 영상이 제작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실제 기기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폴드7을 딱 펼쳐서 내부 디스플레이를 만져보자마자 와, 이 정도면 촉감이 일반 유리만큼 단단해졌다 라고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은 뭔가 약간 우레탄 필름 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계속 남아있었는데 폴드7은 확실히 강화 유리의 느낌이 더 가까워졌어요. 이렇게 빛을 비춰서 보여드리게 되면은 전반적인 균일도나 주름 부분 역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름 부분은 이렇게 쓱 지나가면서 스와이프하면서 눌러보거나 집중적으로 꾹꾹 눌러보더라도 확실히 주름이 많이 안 느껴져요. 이게 힌지 구조가 또 새로워진 아머플렉스 힌지를 탑재하기도 했고 힌지 중앙 부분에 이렇게 보강판이 또 들어갔다고도 하고요. 그래서인지 확실하게 주름 부분도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단단해졌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새로 바뀐 아머플렉스 힌지가 열고 닫는 느낌이 전작하고는 또 조금 다르게 느껴졌어요. 폴드6는 열 때 좀 특히 뻑뻑하게 느껴지는 게 있었는데 폴드7은 열고 닫을 때 모두 부드럽게 열리는 느낌이고요. 열 때 끝부분에 텐션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펼쳐지게 되면은 통 하고 쫙 펼쳐지는 그런 텐션감이 있습니다. 힌지가 바뀔 때마다 아무래도 텐션감도 차이가 조금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번 힌지 여닫는 느낌이 가볍게 여닫을 수 있으면서도 텐션감이 너무 가볍게만 느껴지진 않는 밸런스가 잘 잡혀있는 그런 텐션감, 그런 힌지 여닫는 느낌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이번에는 커버 디스플레이를 잠깐 둘러볼게요. 폴드7에서 비율이 바뀌면서 커버 디스플레이도 원래 22대 9 비율이었던 게 21대 9 비율로 조금 더 짧아졌습니다. 그래도 19.5대 9 비율인 S25 울트라랑 비교하게 되면 아직 더 길긴 길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커버 디스플레이만 쓰더라도 나름 비율이 평범하게 보일 수 있도록 개선이 많이 됐죠. 그리고 비율이 바뀌면서 화면 사이즈도 6.3인치에서 6.5인치로 증가했고요. 거기에다가 해상도도 드디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폴드6까지만 해도 커버 디스플레이의 해상도가 HD 플러스급이었기 때문에 사실 좀 아쉬웠거든요. 이번에 폴드7에서 드디어 풀 HD 플러스급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커버 디스플레이만 쓰더라도 진짜 바형 스마트폰 쓰는 것처럼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커버 디스플레이가 가로로 넓어진 만큼 내부 디스플레이도 10대 9 비율로 폴드 SE처럼 비율 변경이 됐고요. 그러면서 내부 디스플레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펀치홀 카메라죠. 폴드3부터 6까지는 디스플레이 밑에 카메라를 넣는 기술인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UD
UDC가 탑재가 됐었는데 이게 제가 저번 영상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허 분쟁 이슈로 인해서 폴드 SE 때부터 빠졌죠. 폴드 SE는 UDC를 탑재했지만 부랴부랴 소프트웨어 쪽으로 펀치홀처럼 보이게 바꾼 거기 때문에 카메라 자체는 UDC에 탑재되는 400만화소 센서를 그대로 탑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1000만화소 센서가 탑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점이 커버 디스플레이에 있는 전면 카메라도 1000만화소거든요. 똑같이 화소수는 1000만화소지만 화각이 다르다고 합니다. 조리개도 동일하게 f2.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커버 디스플레이 쪽의 화각은 23mm이고 내부 디스플레이 쪽의 화각은 17mm입니다. 그래서 내부 디스플레이 쪽의 전면 카메라가 훨씬 더 광각인 건데요. 제가 듣기로는 내부 디스플레이로 화상회의나 영상통화 이런 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나를 이제 항상 영상 가운데에 놔둬주는 중앙 프레이밍 기능 이런 것도 조금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더 광각인 화각을 탑재했다라는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전면 카메라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후면 카메라도 봐야겠죠. 후면 카메라 디자인을 보면은 폴드의 전통인 카메라성은 그대로 이어졌고요. 유출 렌더링에서 보셨던 것처럼 올리브링이 빠졌죠. 폴드 6에 처음 탑재돼서 S25 시리즈까지 이어졌다가 S25 엣지에서 빠지면서 폴드 7도 이제 빠진 채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데 S25 시리즈에서는 올리브링이 나름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옆에 두고 보니까 확실히 카메라 섬에다가 올리브 뺀 이 디자인이 조금 더 깔끔하고 슬림해 보이는 느낌이 있네요. 와, 근데 카툭티 두께가 진짜 폴드 7이 살벌하긴 살벌합니다. S25 울트라도 카툭티가 막 얇은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폴드 7이 압도적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그렇게 튀어나온 카메라 구성은 드디어 울트라랑 동급이 됐죠. 5배 망원이 없긴 하지만 그리고 초광각도 아직 50메가픽셀이 아니라 12메가픽셀로 유지가 되어 있긴 하지만 메인 광각 센서가 2억 화소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울트라랑 동급이라고 봐도 되죠. 사실 들리는 얘기로는 2억 화소 모듈을 S25 엣지에 슬림화돼서 탑재된 그 모듈을 썼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요거는 아마 해외에서 분해쇼가 올라오면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단하게 찍어본 S25 울트라랑 샘플샷 비교를 보여드리게 되면은 초광각, 광각, 2배 줌, 3배, 10배, 30배 이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렌즈 구성이 구성인지라 점점 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울트라는 5배 망원이 있다 보니까 체급으로 울트라가 찍어 누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긴 합니다. 폴드 7 스펙을 간단하게 읽고 지나가면요. 스냅드래곤 8 엘리트 탑재했고요. 배터리는 전작과 동일한 4400mAh에다가 충전 속도도 동일하게 유선 25W, 무선 15W입니다. 진짜 충전 속도는 올려줄 때 되지 않았나요? 배터리 동결도 아쉽긴 합니다만 얇아졌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진동은 제가 간단하게 체험했을 때 S25 울트라보다는 피드백이 확실하다 라고 느껴졌어요. 램은 12기가에다가 256기가 또는 512기가 저장 공간이 제공되고 있고요. 이번에도 1테라로 저장 공간을 올려야지만 16기가 램을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격은 256기가가 2,379,300원, 512기가가 2,537,700원, 1테라가 2,933,700원인데 온라인 예약이 7월 15일 00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사전 예약이 오픈되고 나서 온라인 사전 예약 혜택가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폴드 7 얘기 듣느라 많이 기다리셨죠? 이제 플립 7을 한번 둘러볼 건데 폴드 7이 두께 때문에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쫙 흡수를 하다 보니까 플립 7이 살짝 이번에 주목도에서 밀리긴 하는데 플립 7도 실물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주목을 못 받을 제품은 아니거든요. 먼저 색상부터 보겠습니다. 플립 7은 블루 섀도우, 제트 블랙, 코랄 레드, 민트 이렇게 4가지를 출시가 되는데 블루 섀도우가 이번에 폴드 7도 그렇고 플립 7도 그렇고 가장 메인 컬러인 것 같죠. 근데 사실 플립에 쓰기에는 색깔이 조금 무거운 느낌이 들긴 해요. 컬러가 예쁘긴 한데 플립에서는 뭔가 좀 더 파스텔 톤으로 나왔으면 더 예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트 블랙은 뭐 폴드 7이나 별반 다를 건 없어요. 근본 컬러인 블랙과 화이트 중에 블랙이라도 빼먹지 않고 내줘갖고 다행이다 라는 느낌이고요. 역시 플립 7에서도 가장 통일성 있는 거는 제트 블랙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코랄 레드는 진짜 진해요. 이게 영상이나 사진으로 아주 정확하게 담기는 조금 어려운 컬러인데 저도 편집하면서 보니까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실물의 채도가 조금 더 강하고요. 조금 더 쨍한 그런 컬러감이었던 것 같아요. 코랄 레드도 확실히 임팩트가 강렬한 색깔이긴 한데 플립에 쓰기에는 조금 너무 진한 컬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컬러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밝은 삼성닷컴 한정 컬러 민트입니다. 진짜 민트 플립이 많이 예뻐요. 이게 진짜 플립에 어울리는 그런 톤이다 라는 느낌이 드는데 삼성닷컴 한정인 게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플립 7에서는 민트가 제일 어울리는 컬러라고 저는 느껴졌어요. 폴드 7의 가장 큰 변화가 두께였다면 플립 7의 가장 큰 변화는 풀스크린으로 변한 커버 디스플레이가 되겠죠. 이게 확실히 시각적으로 시원시원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폴드 5, 폴드 6 시절의 폴더형 디스플레이가 사실 애매하긴 애매했잖아요.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풀스크린으로 바뀌면서 베젤도 아주 시원합니다. 상하 좌우 모두 균등하게 1.5mm의 베젤 너비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얇다 보니까 커버 디스플레이의 몰입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카메라랑 플래시를 보더라도 베젤이 막 눈에 띄는 느낌이 아니고요. 특히 카메라 부분은 이게 카툭티가 있다 보니까 베젤이 더더욱 감춰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커버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3.4인치에서 4.1인치로 확 커졌고요. 주사율도 원래는 60Hz 고정이었는데 60Hz와 120Hz로 작동하게끔 120Hz 대응이 됐습니다만 1Hz에서 120Hz까지 가변 주사율이 이루어지는 그건 아니다 보니까 전력 효율까지 제대로 챙긴 거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또 AOD랑 연관이 되는데 AOD에 관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커버 디스플레이가 커지면서 활용도도 확실히 더 좋아졌습니다. 일단 나우 브리프가 커버 디스플레이에서도 보여져요. 그러면서 브리핑 받는 컨텐츠 별로 아이콘이 또 뜨더라고요. 이걸 누르면 바로 가기처럼 해당 컨텐츠가 있는 파트를 바로 넘어갑니다. 요거 괜찮았어요. 나우 브리프가 되면서 나우바도 따라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플립7을 닫아서 커버 디스플레이만 보여지는 상태에서도 제미나이를 불러오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이게 실사용하면서 굉장히 좀 편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플립은 들고 다닐 때 어쩔 수 없이 접고 들고 다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제미나이를 쓰겠다고 펼쳐서 쓰는 게 아니라 접은 상태에서도 전원 버튼을 꾹 눌러갖고 제미나이를 불러서 제미나이한테 뭐 물어볼 걸 물어보든가 아니면은 명령할 걸 시키든가 이런 식으로 제미나이를 통한 스마트폰 제어가 휴대폰을 펼치지 않고서도 가능하다 보니까 확실하게 편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심지어 이게 제미나이 라이브까지 접은 상태에서 됩니다. 아마 다른 유튜브 영상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저도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재민아,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카메라 뭔지 알아? 그럼 내가 지금 이걸 들고 뭘 하고 있는 걸까? 이런 식으로 접힌 상태에서도 카메라를 통해서 인식을 하고 그걸 인식해서 피드백을 주니까 확실히 요건 편하다라고 느껴졌고요. 그 다음에 커버 디스플레이에서 소소하게 재밌는 기능들도 있었는데요. 카메라를 실행하면 이렇게 사용 중인 렌즈에 로딩 중처럼 원이 한번 삥 눌러지는 소소하지만 귀여운 애니메이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초광각이랑 광각 렌즈를 전환할 때마다 사용 중인 렌즈에 맞게 애니메이션이 계속 들어가고요. 줌을 당겨도 사용 중인 렌즈에 애니메이션이 들어가더라고요. 실험실로 가보면 또 재밌었던 게 이게 원래도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커버 화면에서 메인 화면에 내비게이션 기능 사용 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 내비게이션이 버튼식인데 이 상태에서 이걸 켰더니 원래 기본값은 시계 화면에서 위젯으로 넘어가면은 카메라 왼쪽으로 시계가 뜨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켰더니 홈 버튼이랑 이전 버튼이 여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다른 걸 실행하고 홈 버튼을 누르면 진짜 시계 화면으로 넘어가고요. 이전 버튼을 누르면 정말로 뒤로가기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버튼이 뜨다 보니까 한 손으로 제어할 때 조금 더 직관적인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요. 메인 화면에서 내비게이션 스타일을 제스처로 바꾸게 되면은 커버 화면에서도 버튼이 아니라 제스처 바가 시계 밑에 뜨는 걸로 변경이 됩니다. 이때는 들어가기가 스와이프 방식이고요. 제스처 바를 위로 쓸어 올리면은 시계 화면으로 홈으로 돌아가는 그런 액션이 취해집니다. 실험실 기능이긴 하지만 나름 편하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플립6에서도 있었던 커버 화면에서 앱 사용 기능도 잘 작동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가 시작되는 부분에서 화면이 잘리죠. 아무래도 하단에 메뉴가 있는 앱들이 있기 때문에 그 UI들이 잘리지 않도록 여기서부터 시작하게끔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도 되는데 쇼츠를 보기에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이게 작게 보이는 게 아니라 아예 확대가 돼서 잘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플립7 커버 디스플레이에서 초유의 관심사가 AOD가 되냐 안 되냐 였거든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실사용 후기가 뜨기 전까지 아직 모른다 입니다. 좀 긴 빠지게 해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저도 정말 AOD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매장에서 했는데요. 이게 저도 실제 판매용 제품을 만져본 게 아니라 매장 전시용 제품을 만져본 거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매장 전시용 리테일 모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이 꺼지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 광고 영상이 자동으로 돌아가게끔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AOD가 지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는 확인이 안 됐지만 그래도 이렇게 AOD를 항상 켜짐을 세팅을 해놓고 커버 디스플레이를 더블 탭으로 껐다 켰다를 계속 반복해 보면은 AOD가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하는 이런 애니메이션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시계도 지금 보시면은 AOD인 상태일 때랑 잠금화면 상태일 때랑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이 들어가 있죠. 이때 지금 보시면은 배경화면까지 AOD에 뜨는 건 아니고 AOD 상태일 때 배경화면을 제외한 시계랑 각종의 요소들만 AOD처럼 지금 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확실하게 AOD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진짜 요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디스플레이 스펙상 60, 120 이렇게 써있다 보니까 이게 1에서 120Hz까지 가변 주사율처럼 써있는 게 아니라서 조금 마음이 찜찜하긴 해요. 그 다음에 플립7도 전작과 비교하게 되면은 두께가 얇아지긴 얇아졌어요. 접었을 때 13.7mm, 펼쳤을 때 6.5mm라서 전작보다 접었을 때는 1.2mm, 펼쳤을 때는 0.4mm 얇아진 상태예요. 그 다음에 무게는 1g이 늘어서 188g이라고 합니다. 플립7도 힌지가 당연히 아머플렉스 힌지로 변경이 됐는데 폴드7처럼 주름하고 우글거림이 개선이
됐고요. 플립 7도 내부 디스플레이 촉감이 확실하게 단단해졌다라는 게 체감이 됐습니다. 진짜 유리에 더 가까워졌고 주름 부분을 이렇게 만져보면은 폴드 7보다는 조금 더 느껴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면 촉각적으로 정말 개선이 많이 됐어요. 이번에 플립 7에서 또 말이 많은 게 바로 AP가 스냅드래곤 8 엘리트가 아니라 엑시노스 2500이 탑재됐다라는 건데요. 매장 전시 제품이다 보니까 벤치마크 제가 돌려보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저기서 나오는 벤치마크 결과가 전세대죠. 스냅드래곤 8 3세대랑 비슷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성능은 이제 확실하게 기대를 하기 조금 어려운 그런 상태고요. 제가 성능을 말씀드리려던 건 아니고 성능을 내주고 대신 얻어온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플립 시리즈에서 항상 빠져있었던 UWB가 드디어 들어왔어요. 진짜 플립 시리즈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플립 6까지 UWB를 한 번도 넣어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들어왔고요. 이제 플립 7을 쓰시는 분들께서도 플립이지만 차량 디지털 키 쓰실 수가 있습니다. 플립도 이번에 들어왔으니까 내년에 S26 시리즈에서도 S26 기본까지 UWB가 들어가는 거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얻은 거는 바로 덱스인데요. 덱스도 정말 놀랍게도 플립 시리즈가 여태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었어요. 그게 USB-C 타입의 포트 규격을 항상 USB 2.0으로 맞춰놨었는데 이번에 폴드 7, 그 다음에 뭐 여타 다른 플래그십들과 동일하게 USB 3.2 Gen 1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덱스까지 지원이 됐고요. 유선 덱스뿐만 아니라 무선 덱스도 지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배터리예요. 배터리가 전작은 4000mAh였는데 300mAh가 늘어나서 4300mAh가 됐고요. 이제 S25 기본보다도 300mAh가 많고 폴드 7하고 비교했을 때는 100mAh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플립 7 역시 충전 속도는 동일하게 유선 25W, 무선 15W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립 7도 그렇고 폴드 7도 그렇고 무선 충전 C2 레디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마그네틱 케이스 이용하시면은 C2 무선 충전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플립 7도 제가 진동을 한번 체험해 보니까 폴드 7만큼은 아니긴 하지만 진동 피드백이 개선이 됐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플립 7은 램 용량이 12기가 단일 모델이고요. 저장 공간은 256기가랑 512기가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가격은 256기가가 148만5천원, 512기가가 164만 3,400원으로 전작에서 가격은 동결이 됐어요. 플립 7도 사전 예약이 시작되면 폴드 7과 함께 온라인 사전 예약 혜택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폴드 7과 플립 7의 제품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는 끝이 났는데 지금 폴드 7하고 플립 7의 정식 원유아이 8이 이게 정식이 아닐 수도 있죠. 왜냐면은 S25 시리즈 때도 원유아이 7이 정식처럼 먼저 탑재가 돼서 나왔지만 정작 베타 2차에다가 S25만의 기능을 조금 더 추가한 베타도 아닌 정식도 아닌 선탑재 느낌의 그런 버전이었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원유아이 8 선탑재 버전이라고 저만의 조금 표현을 써볼게요. 어쨌든 폴드 7, 플립 7에 들어간 원유아이 8 선탑재 버전의 차이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지난번에 유출된 내용으로 보여드렸던 어댑티브 락 스크린이죠. 이게 정식 명칭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물체가 인식될 만한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불러온 다음에 시계 스타일에서 두 번째 폰트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물체 테두리에 맞게 시계가 변형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능이 유출됐을 때 말씀드렸던 게 이거 기본 폰트에서도 되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본 폰트는 지금 눌러서 보여드리면 아시겠지만 안 되더라고요. 적용되는 폰트가 그렇게 예쁘진 않아서 기본 폰트에서 됐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아쉽긴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적용시키고 나서 AOD랑 장구화면 사이를 왔다 갔다 할 때도 자연스럽게 시계 변형이 이루어지는 이런 애니메이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원유아의 시계 스타일 감성이 확 올라갔다라는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또 유출로 보여드렸던 게 라이브 효과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체를 인식하고 나서 배경과 물체가 자동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손으로 물체를 스와이프하게 되면 이렇게 띠용띠용하는 효과가 들어가 있죠. 요걸 잠금 화면에도 적용할 수가 있는데 일단 편집 화면에서는 띠용띠용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라이브 효과가 적용된 배경화면에서 어댑티브 락 스크린의 시계 스타일은 동시에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약간 적용이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들긴 했습니다. 이것보다 조금 더 아쉬운 거는 라이브 효과를 잠금 화면에 적용하고 나면은 그냥 자동으로 움직이는 게 계속 반복되는 것 뿐이지 폰의 기울기나 아니면 사용자의 터치에 의해서 인식된 물체가 라이브 효과가 있어갖고 이제 막 뿅뿅 되는 이런 거는 적용이 안 돼갖고 잠금 화면에 적용했을 때는 그냥 기존 라이브 효과랑 별다른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오디오 지우개가 조금 더 사용하기 간편해졌다라고 하거든요. 지금처럼 갤러리에서 영상을 누르고 소리 재생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그 위에 바로 오디오 지우개가 조그만한 표시로 뜨게 되고요. 이걸 누르게 되면은 바로 오디오 분석을 해서 필요 없는 소리를 지워주게 됩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 버튼이 펼쳐져 있으면 오디오 지우개가 켜진 거고 원형 상태로 있으면은 꺼져 있는 것 같아요. 살짝 아쉬운 건 이 상태에서는 인식된 소리를 종류별로 강도 조절하는 거는 불가능했습니다. 강도를 조절하려면 기존처럼 편집을 눌러서 이 화면에서만 조절할 수가 있는 거고요. 뭔가 팝업처럼 바로 띄워주면 조금 더 편리할 것 같은데 개선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멀티 윈도우인데요. 원유아이 8에서 이렇게 멀티 윈도우를 조금 더 극단적인 비율로 나누게 되면은 빠른 앱 전환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됐잖아요. 이게 폴드에서는 멀티 윈도우를 3개를 쓸 수가 있다 보니까 오포의 오픈 캔버스처럼 3개를 띄워놓은 상태에서도 빠른 앱 전환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폴드 7에서 앱 3개를 한번 띄워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존 비율에서 조금 더 극단적으로 밀게 되면은 설정
설정이 그냥 안 되고 기존 비율에서 딱 걸리든가 조금 더 밀어버리면 아예 삭제까지 넘어가 버리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더라고요. 3단 상태에서도 빠른 전환을 조금 활성화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는 원UI 7 때부터 조금 누적된 불만인데 폴드나 탭처럼 대화면 기계에서 원UI의 공간 활용도가 너무 안 좋다, 그냥 폰 UI를 늘려놓은 것 같다, 이런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UI가 선탑재된 폴드 7의 상단바를 내려보니까 역시나 원UI 7처럼 똑같이 그냥 빠른 설정창만 중앙에 뜨고 있고요. 알림창 쪽으로 내리면 알림창만 뜨고 있는 이런 모습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몰라서 빠른 설정창 함께 보기로 바꿔봤는데도 그냥 두 번 스와이프하는 걸로 바뀔 뿐 좌우로 나눠서 좌측에는 알림, 우측에는 빠른 설정 이렇게 뜨지 않고 있어요. 원UI가 유독 대화면에 공간 활용을 못한다 라는 얘기가 많은데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대화면 대응도 적극적으로 해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폴드 7과 플립 7까지 모두 둘러봤는데 사실 언팩 때 플립 7 FA라는 제품이 하나가 더 있었잖아요. 제가 다녀온 매장이 지금 삼성에서 플래그십으로 밀고 있는 삼성 강남이거든요. 그런데도 정작 여기에 플립 7 FA가 없었습니다. 이게 아무리 플립 7 FA가 플립 6에서 그냥 AP만 바뀐 재활용판이라고는 하지만 아예 전시 자체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이 좀 아쉬웠어요. 어쨌든 이번 언팩에서 공개된 폰은 모두 둘러봤고요. 워치 8과 워치 8 클래식은 이어지는 다음 영상에서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와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볼트였습니다.